이번 주에 새로 나온 지지율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구장차장,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네. 안희정 지사는 또 떨어졌어요. 네. 일단 이제 추격하던 안희정 지사의 추격세가 좀 주춤한 사이에 네. 이 앞서가던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제 대세에 좀 근접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지율이 나온 배경이 앞에 그 정일항 씨도 설명을 했지만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요동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사이에 안희정 지사의 이 선한 의지 발언이 호남 민심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안희정 지사가 20%를 돌파하면서 이 추격수의 발판을 마련하는 곳이 호남이었는데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12.2%로 떨어졌고요. 그러네요. 그 사이에 문재인 대표가 40%를 돌파했고 2, 3위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2위도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6%로 2위로 올라섰고요. 심지어 이 4위로 뒤쳐져 있던 이재명 시장도 13.1%로 안희정 지사를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호남에서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 반대급부로 안철수, 이재명, 문재인 이 세 사람이 골고루 나눠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 결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측에서 이 선거 캠프에 새로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더 문캠이라고 지었는데요. 자, 그 배경을 들어보시죠. 달처럼 자신이 빛나기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봄처럼 우직하게 참고 이겨내는 문재인의 경선 캠프 이름은 더문캠입니다. 180도 해석하면 곰이 됩니다. 문은 곰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입니다. 저 문은 곰이다 이거는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말장난할 때 문자를 뒤집으면 곰이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포인트는 곰입니까? 심정숙 기자? 결국은 이긴다. 그 우직하면서도 끝까지 싸워서 결국 호랑이도 사자도 이길 수 있는 게 평소에는 이렇게 사실 곰이 크게 자기 힘 과시를 안 하잖아요. 네. 화가 나면은 그리고 정말 덤비면은 호랑이도 사자도 이길 수 있는 그게 그 곰이다. 그래가지고 더 문캠으로 정했다는 더 그 곰을 캐릭터로 한 네. 그리고 평소에 그 문재인 캠프 문재인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 달림이라고 부릅니다. 달림, 문. 그렇죠. 영어로 그래서 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네. 그 더 문캠의 포인트는 곰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양재열 변호사님은 저 더 문캠의 곰, 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제 광고 출신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쉬워야 되고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최근의 어떤 추세와는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곰 하니까 또 우리 민족의 기원을 따질 때 곰에서 쑥 먹고 사람으로 다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한 번 이제 탈락을 했었지만 네. 한 번 계속해서 참고 견뎌내서 이번에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의지도 들어. 마늘과 쑥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내에서는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일단 더문캠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더민주를 연상시킨다. 그러네요. 이런 오해가 있고요. 또 캠프의 상징 색깔도 이 푸른색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의 상징 색깔과 좀 비슷하고 그리고 더문캠이라는 이름을 장명한 사람이 지금 손혜원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장명한 사람도 손혜원 의원이었고 네. 손혜원 의원을 영입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였고 네. 그 영입한 이 배경을 살펴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동창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랄까요, 이 학연과 어떤 그 개인적인 인연이 더불어민주당을 만든 사람이 그 캠프 이름까지 짓다 보니까 네. 더민주와의 어떤 연관성이 너무 좀 짙게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더문캠이라는 어떤 캠프 이름을 놓고 약간의 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선거 캠프 대선 주자들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선거 캠프 홍보전이 지금 본격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도 캠프 이름을 지었는데 본인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네, 안희정 캠프. 안희정 캠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 지사야말로 이 안희정이라는 자신의 어떤 그 인물론으로 좀 승부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이 준비된 후보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라면 네. 안희정 지사는 약간의 그 안정적인 이미지, 중도 이미지, 이제 이런 것으로 이 경선을 돌파하고 본선에 나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
저는 안희정입니다. 아하. 안희정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런 뜻을 담아서 안희정 캠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통 토론회나 방송에 나왔을 때도 그 본인이 본인 이름을 직접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연설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이 되거든요. 안희정이 하는 정치는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반복하면 아무래도 기억이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점을 좀 노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캠프는 어떻습니까? 이름이. 이재명 시장도 본인의 이름을 쓰긴 썼는데요. 네. 아예 이재명의 국민 서비스 센터라고 캠프 아하. 이름을 지었습니다. 좀 독특하죠. 역시 이름은 들어갔고. 예, 그렇고 평소에 이제 자기는 이제 멋습니다. 정치는 서비스가 돼서 봉사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서비스 센터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민주당 요즘 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있는데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이제 곧 뭐 200만 명도 눈앞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의미가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17대 대선, 그러니까 4년 전 2012년만 해도 민주당 선거인단이 당시에 4주 동안 모집을 했는데 108만이 모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3일 동안 100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이 추세로라면 뭐 200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뭐 100만이 넘었냐, 200만이 넘냐에 따라서 지금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그 수치 지금 경쟁이 지금 대단하죠, 내부적으로도요. 그렇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선거인단이 150만에 이를 경우에는 당심이 반영되고 200만이 넘어갈 경우에는 민심이 반영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원래 이제 기존 선거인단, 소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거인단으로 등록되는 게 네. 약 20만 명입니다. 네. 근데 이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존의 당권을 한번 잡은 적이 있었던 문재인 전 대표에게 굉장히 경선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분석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200만, 뭐 나아가서 250만까지 이렇게 선거인단 파이가 커질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에게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때문에 이 선거인단 숫자와 함께 경선의 어떤 유불리 이런 거를 따져가는 지금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더민주 측에서도 이 선거인단 인원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데 대해서 조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던 전략들도 신속히 지금 수정을 하고 바꾸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네. 이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을 이게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뭐 발언을 좀 자제를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결정이 만약 기각이 된다라면 과거에는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좀 과격하게 발언을 그랬죠.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만약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과를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발언을 뭐 중도 쪽으로 좀 우클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희정 지사도 또 전략이 조금 수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도와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약간 안정적인 어떤 발언으로 그 이미지를 좀 쌓아왔다라면 네. 최근에 선의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내 특히 야권 지지층 사이로부터 비판 여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야권 지지층이 원하는 얘기, 특히 네. 촛불에 나와 있는 민심이 원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언의 수위가 달라진 것은 어쨌든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예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선 통과하는 쪽으로 이 전략이 좀 수정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의 선거인단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원래 좌클릭을 했었는데 우클릭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고 또 안희정 지사는 원래 우클릭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서서히 좌클릭으로 바꾸고 서로 상반되게 전략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의 발언은 그러면 우클릭에서 좌클릭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 조사까지 거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용서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없던 일로 하거나 타협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법의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연정까지는 중도 보수층까지 외연을 확장한다는 것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으면서 그랬죠.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선한 의지 발언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결부시켜서 안 될 쪽까지 넘어갔다, 선을 넘어갔다라는 네. 판단이 좀 있었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실제로 조금 전에 봤던 지지율에서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일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듯이 조금 말이 좀 바뀌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청산 쪽에 조금 더 강하게 그 포인트를 주고 있는 쪽으로 지금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안희정이라면, 내가 문재인이라면, 또는 내가 이재명이라면 어떻게 전략을 바꾸겠다. 먼저 양지열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안희정이라면 네. 일단은 집토끼를 먼저 지켜야 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적폐청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토끼도 집토끼고 안희정 지사에게 잡힐 만한 산토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폐청산에 더 무게를 가진 분들이 보수나 중도라고 할지라도 안 지사에게 표를 줄 것입니다. 그렇군요. 구자홍 차장께는 아마 문재인이라면 네. 어떻게 하실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느냐를 알 수 있는 거지만 경선은 좀 다릅니다.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해서 경선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많은 우호적인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이 총력을 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강경석 기자는 누구라면? 저도 제가 만약 안희정 지사라면 네. 아까 안 지사의 전략이 나왔는데 조금 더 선명성을 부각시켜서 애초에 지지층들을 위해서 어떤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첫 경선지가 호남입니다. 그런데 이 호남에서의 경선인단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선을 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야권 주자로서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심성숙 차장은 누구라면? 저도 안희정 지사 라면으로 네.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네. 안희정 지사한테 너무 훈수를 많이 두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근데. 자, 어쨌든 김종필 전 총리가 했던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수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표를 많이 얻어야 되고요. 2시에 지금 100만 명의 그 투표인단이 모집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더민주 쪽에서 들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들었는데요. 어쨌든 당 조직세는 문재인 후보보다 떨어지는 게 확실하거든요. 네. 당 외부에 있는 노조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제야의 어떤 그런 조직표 같은 것들을 안희정 후보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더 결집에 나서야 되고 좀 더 선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대선 주자들이 또 절대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심, 네티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국민의당 전 대표죠. 천정배 전 대표가 직접 랩을 하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다고요? 이거 어떤 영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건가요? 예, 저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랩하는 제목이요. 내 이름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예, 천정배 전 대표가 사실 지금 생각보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제목부터도 이름을 기억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지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보이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네. 국회가 나온 최고령 래퍼 천정배 커밍 순 이렇게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주로 영상에는 녹음실에서 언제 랩을 해보셨겠습니까? 그렇겠죠. 많이 혼나는 장면, 불욕당하는 장면 같은 걸 많이 담아놨습니다. 네. 그만큼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요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소리 조금만. 내 이름 기억해. 네, 내 이름 기억해 하면서 눈치를 힐끗힐끗 보는. 네. 뭐 언제 랩을 해 봤겠습니까만 어쨌든 녹음을 해서 또 이렇게 잘 만들면 랩처럼 들리겠죠. 네, 최근에 이제 랩이라고 하는 분야가 특히 젊은 층에게 굉장히 쉽게 많이 다가가고 그렇죠. 있고 저렇게 애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애쓰는 모습 자체가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변신,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자, 정의당의 대선 주자죠. 심상정 대표는 요즘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 이 포켓몬고를 패러디해서 영상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심상정 대표 평소 별명이 심블리입니다. 네. 이게 심상정과 러블리 요 두 네. 단어를 합해서
신분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지금 지역 순회 일정들을 소개하는 저 영상을 만들면서 심상정 대표가 이 바로 상정몬이라는 어떤 자기의 이름과 포켓몬 이 캐릭터를 결합한 단어로 지금 인지도 띄우게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방금 저 화면에도 보시면 상정몬 카드를 드리겠다. 네. 이러면서 본인이 어디에 가는지, 네. 지역에 며칠 날 어디에 가는지를 함께 공개하는 그런 일종의 홍보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정모는 주로 어디에 출몰합니까? 뭐 주로 국회에 출몰 하겠죠. 주로 국회에? 근데 지금 저 일정을 보면 뭐 전국 각지에 출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여러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야당 대권 주자들은 이렇게 내심을 확보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여당 주자들은 조금 이 내심 확보에는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포기한 겁니까? 그게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저런 어떤 패러디물이나 네. 예능물에 자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네. 대통령 탄핵 때문에 네. 이런 국면에서 과연 여권 주자들이 저런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들을 본인들이 나와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남경필 지사가 쇼터뷰라는 어떤 예능 형식과 인터뷰를 결합한 걸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도 지금 그 쇼터뷰 촬영을 마친 거 오늘 지금 아마 마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심상정 대표가 모 옷 브랜드 광고를 패러디한 그 영상을 비교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런 모습 보면 이제 그 딱딱해 보이는 정치인들이 네. 뭐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 그 사람과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정치를 친숙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금 정치를 희화화하거나 네. 가볍게 만드는 요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미지로 정치를 하려다기보다는 이 컨텐츠와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정치가 실현시킬 수 있는지 네. 그런 내용에 좀 집중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권의 대선 후보죠.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 대구에서 어제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판을 했는지 직접 영상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대구에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어느 분 지금 대선 주자라고 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대통령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군을 배신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답이 뭐냐? 배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 대구에서 계속 밀어주실 겁니까? 바른정당은 배신의 정당입니다. 그 바른정당의 주범은 부끄럽게도 대구의 유승민과 부산의 김무성입니다, 여러분. 유승민과 김무성 몰아내야 됩니다. 유승민 의원은 보수의 대표가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 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바로 그런 점들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건데 사실 오늘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숫자로 보는 민심이 대구 경북의 정확한 민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실제로 작년 탄핵 국면에서 대구 경북 민심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당시에는 그만큼 국정농단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벌써 약 3달 정도가 지났고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저 보수 주자들이 그리고 보수 진영에 있는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면서 보수 진영의 어떤 상실감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배신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유승민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 좀 이제 몸풀기에 나선 홍준표 지사.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3.6%죠. 네, 그리고 낮은 이제 수준이긴 네, 낮은 수준이고 보수를 딱히 대표할 만한 주자가 없다라는 거. 물론 이제 황교안 현재 권한대행이 1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야권 주자들과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무죄 이후에 일종의 흥행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네.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든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국무총리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 부분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그 창원에 가서 홍준표 지사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네네. 특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 되면 문재인 대표는 그 북한 먼저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안희정 지사는 미국 먼저 가겠다고 했는데
홍 지사는 중국 먼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으로 이 철저하게 그 동맹 혈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먼저 가는 게 우리 국익을 지키는 글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상 이 대선에 좀 뜻이 있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유승민 의원을 뭐 0.1% 차이긴 하지만 근소하게 앞선 것이 네. 앞으로 이제 홍준표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이 기본 지지율은 좀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과연 직무대행을 그만두고 출마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거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황 대행이 출마가 좀 어렵다라면 누가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지금까지는 이제 유승민, 남경필 이 두 사람의 어떤 이 경쟁 구도였다라면 홍준표라는 이제 새로운 그 후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로 한번 이번 대선 치러볼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런 점을 본다라면 홍 지사의 지지율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위 소식 살펴봤고요.